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주말에 와 있습니다. 전설이 지는 곳에서 새로운 축구 황제가 탄생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어제 개막됐습니다. 어제 대한민국은 성원에 힘입어서 강적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를 체코 선수를 맞이해서 1대5로 리드를 당했습니다마는 후반전에 역전골을 터뜨려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아르헨티나이 낳은 축구 황제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38살입니다만은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주장 메시는 2006년 독일컵 때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번 세 번째 월드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5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은 2000년대가 낳은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두 선수가 경쟁을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마는 역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 리올 메시가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입니다. 워싱턴 소리 정김 TV의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여러분들의 방송입니다. 끝까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인들의 모든 눈과 귀는 지금 이곳 북중미, 미국을 비롯해서 카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경기에서 개최국인 멕시코 그리고 남아공의 경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대0으로 멕시코가 승리했습니다. 멕시코는 다음 18일 날 대한민국과 경기가 있습니다. 그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의 강적인 체코를 맞이해서 한 골을 먼저 먹었습니다마는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이곳 미국에 사는 교포들 대단히 환호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 대회가 4년 전에 아르헨티나의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각각 예선전을 거쳤던 본선에 오른 48개국에서 이곳 북중미에 발을 디뎠습니다. 명예를 걸고 본선에 오른 각 나라들은 지난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대회가 열었습니다만 첫 대회에서
우루과이가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 홍그란데 2점을 안고 싸움을 했던 우루과이가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교통 문제로 인해서 이 첫 대회 때는 유럽 국가들이 4개국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빠진 대회였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루과이가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두 번째 대회에서는 브라질에서 개최했습니다만 브라질이 우승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예상을 뒤엎고서 우루과이가 홈그라운드에 2점을 얻은 브라질을 꺾고서 역전승으로 2대1 역전승으로 해서 우루과이가 두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라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쇼크로 사망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1940년부터 1950년도는 암흑기 시대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월드컵이 잠정 중지가 되죠. 말하자면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1942년부터 46년 이 대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50년 12년 말에 브라질에서 개최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이 우루과이에게 패함으로 해서 우루과이가 다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마침 1954년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첫 출전하게 됩니다. 1950년 북한에 의해서 남침으로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만 54년도에 대한민국이 6.25 동란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 상처를 안고서도 6.25 동란 전쟁 끝난 후 1년 후에 54년도 예선에서 일본을 꺾어서 대한민국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헝가리가 대단히 강했습니다만 헝가리가 낳은 부스카스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9대 0으로 참패를 합니다. 마침내 1950년에서 1970년대 때는 세계를 주름잡았던 축구계 황제 동원의 소년 17세의 펠리라는 흑진주가 등장합니다. 약간의 나이로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후보 선수로 출전했습니다마는 브라질이 대단히 고전을 하다 보니까 감독이 홍원의 소년 17세 나이 펠레를 등장시킵니다. 등장하자마자 이 펠레는 5, 6, 7명을 혼자 드리블로 마술 같은 그 발재간으로 스웨덴 선수들을 모두 떨어지게 만듭니다. 6, 7명을 제치고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때부터 펠리라는 두 글자가 세계 만방에 떨칩니다. 이어서 1962년, 이어서 1970년 연속 브라질이 세 번째 우승을 함으로 해서 줄리메베라는 컵을 영원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74년 독일이 개최입니다만은 이 독일 개최할 때부터 FA라는 FA 컵 트로피가 등장하게 됩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 때는 무라지나한 펠레 시대였다면 1980 이후는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아 대회에서 일본과 한국이 첫 공동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새 역사를 씁니다. 예선전에서 폴란드는 2대0로 꺾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1대1, 포르투갈을 1대0으로 꺾어서 이 당시는 박지성 선수의 골로 2승 1무로 본선에 오릅니다. 16강에 오릅니다. 16강에서 우승 후보 이태리를 2대1로 꺾어서 8강에 오릅니다. 8강에서 현재 세계에서 브라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스페인 선수를 맞이해서 0대0 무승부를 함으로 해서 페널티킥으로 갑니다. 페널티킥에서 대한민국 건아들이 스페인을 5대3으로 꺾어서 대망의 4강에 오릅니다. 4강에서 독일을 맞이합니다. 독일과 접전 끝에 1대0으로 아쉽게 석패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3, 4위전에서 터키한테 3대2로 패해서 4위를 차지합니다. 조금 더 첨가한다면 1998년은 프랑스 대회에서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마는 프랑스 대회부터는 24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납니다. 마침내 1998년도는 프랑스가 우승을 했으며 그리고 2006년에는 이태리가 우승을 합니다. 4년 후 2010년 스페인이 우승을 거머쥡니다. 2014년 독일이 또 우승을 하게 되죠. 2018년에는 또 프랑스가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6년 마라도나 이후에 잠잠했던 아르헨티나이 꿈틀거리더니 오늘의 메시를 낳았죠. 아르헨티나이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86년 마라도나 이후에 걸쭉한 메시를 배출한 아르헨티나이 우승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장 39일 동안의 열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상은 어제 개막된 북중미 월드컵 대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정권은 짧다. 당권은 짧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보이지 않는 삿바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각 도지사, 각 시장 선거에서 싹쓸이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을 뺏김으로 해서 승리다운 승리를 하지 못한,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도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일파만파로 대한민국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적인 미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탓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이 당시 대학생들에 의해서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30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서울내생을 비롯해서 18개의 대학교들이 시국 성명을 발표하게 이르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6.3 지방선거의 후유증으로 너 탓이 내 탓,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더불어민주당, 급기야는 당대표 정청래 물러가라, 사퇴해라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세력, 개딸들, 그리고 친명 쪽에서 정청래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합니다. 정청래 가만히 있지 않지요. 친명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들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너무 나대지 마라. 정권은 대단히 짧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 쪽에서 그러면 당권은 길더냐? 당권은 더 짧다. 이재명 대통령 아직도 4년이라는 세월이 있어. 그러나 당대표는 불과 2년짜리밖에 되진 않잖아. 그러니 너무 나대지 마라. 정권이 짧다고 어찌 그렇게 무도한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도전하는 거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싸움하고 있어요. 마침내 몇 달 전부터, 아니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서 은밀하게 떠돌던 명청 갈등의 조짐이 그동안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습니다마는 급기야 지난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의 완승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대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리고 대구 달성에서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여기서 패배함으로 해서 그 후유증이 대단히 큽니다. 가장 기대를 걸었던 서울시장 김부겸 전 총리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기 계속 패배함으로 해서 명청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명청 갈등이 사실상 승리 아닌 승리로 패배로 인식하기에 이르는 당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 전가로 인해서 친명 쪽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자 기내에 오르기 전에,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많은 환송객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의 당대표와 대통령 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인 당대표를 배제한 이재명 대통령. 급기야 정청래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것도 얌전히 불을 뿜었습니다. 수위 조절을 하는 거죠. 현재 권력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아직도 3년 반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런 대통령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험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정권을 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친명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은 당권은 길더냐,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항에 초대받지 못한 정청래는 대단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은 이와 같이 노골적인 푸대접에 접한 정청래 당대표, 간접적인 뼈가 있는 노을짓고 아닌 스트레이트성의 폭발성을 지닌, 말하자면 정권은 짧다라는 이런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도전적인 발언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아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보일 정도로, 표시가 날 정도로 노골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간에 심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는 8월에 있을 당대표의 선출이 있어요. 재선을 노리고 있는 정청래 현 당대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물밑 작전으로 결국에 현 국무총리인 김민석 씨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이를 공항에 초청을 해서 격려를 하고 칭찬을 했잖아요. 김민석이를 과대 칭찬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당대표에서 김민석이를 지원하는 듯한 발언으로 공천권을 쥐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청래 쪽의 최고위원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를 불신하고 반대하는 친명 최고위원들이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청래 당대표가 정권은 짧다, 매우 도전적인 발언을 할 정청래 당대표에게 당권은 더더욱 짧어. 정권이 짧다고 너무 나대지 마라. 당의 권력은 더 짧은 거야. 끼커야 2년밖에 더 가냐. 2년짜리야. 이러고 있어요. 이와 같이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 간의 삿밭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천권을 쥐려는 친명과 친청 간에 불꽃 튀는 정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정청래 당대표의 자신의 불쾌한 심정과 또 사실 오는 8월 당대표 선출에 재신임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강경 드라이브, 온건 드라이브, 강원 정책으로 당원들의 마음을 사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대표의 재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당과 정부 간의 통합과 화해의 제스처를 비출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아마 정청래 당대표가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수위 조절을 하면서 8월까지 당대표로서 제 신임을 받을 때까지는 약간 저 자세로 갈 공산도 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 강경론자들이 많아요.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개를 쳐들고 너무 노골적으로 도전했다가는 패가 망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권은 짧다라는 경솔한 발언으로 아마 후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분간은 저 자세로 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공천권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 만일에 정청래 당대표가 재신임을 얻어서 당대표에 재선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일하게 되면서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누가 더 권력을 갖게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당대표는 입법의 권력을 한층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의 167명 이상의 거대 여당 아닙니까? 무슨 법이든지 마구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청래는